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촉공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해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를 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우선 제가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6년 4월 11일 총회 이후에 전 집행부가 되니까 이 전 집행부는 이완희 회장이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2016년 4월 11일 날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그 이후에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그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입 총계가요. 보증금은 21억 7,500만 원 되고요. 임대료는 3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총계는 합해서 56억 2,500만 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을 항목별로 전체를 다 있을 수 있는 모든 항목별로 전체를 더했더니 합했더니 25억 3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그 차액을 한번 봤더니요. 31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중 통장에, 종중 계좌에 31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남아 있느냐 이러는데 종중 계좌에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 종중 재정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 종재를 전체를 어떻게 탕진을 다 했느냐 그 내역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이 나온 어떤 근거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 보증금 문제는 45억은 3,442평을 그걸 45억으로 쳐서 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토지 부지니까 부지는 남아 있는 거고 48억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미복구 소송비가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합하면은 97억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2007년에 그 계약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이 20억 7,800여만 원이 이것도 보증금 전환한다. 대여금인데 전환한다. 그래서 합하면은 30억 7,8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3,442평을 그거를 45억으로 책정을 하고 그거를 보증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합하면은 75억 7,800여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8월 24일 지급액이 2억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계약하던 날 2018년 12월 10일 마지막 계약서잖아요. 그때 3억 원을 지급해서 합해서 추가 보증금 5억. 그래서 합하면은 80억 7,8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과 누락 대여금 이런
제목으로 12억 2,565만 8,691원 합하면은 93억 원 됩니다. 93억 406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복구 토지 소송비가 4억 5천만 원 들었다. 이것도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소송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느냐. 납득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은요. 97억 5,406만 5,251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세연CC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자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연CC가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로서 종중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종중에서는 그 보고서를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는 자료입니다. 세연C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요. 자, 보시면은 보증금에 관련해서 계약금 아까 2007년도 10억이라 했지요. 기존 대여금 2.8억 하고 서울시 토지 45억을 하고 보증금이 추가 보증금 아까 5억이라고 있었지요. 대납 재세금 거의 12.2억이라 했습니다. 미복구 토지 소송비가 4.5억 합해서 여기 97.5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세연CC에서 나왔던 거고 이것을 종중에 보내서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쳤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책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증금 약 93억에서 45억을 빼고 나머지 48억 400억은 어디에 썼느냐. 이것도 한번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시 우리가 여기해야 할 부분은 2016년 4월 11일 총회 이후에 전 집행부, 이완희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부터는요, 제세 공과금은 업자가 다 내기로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다 검토해 봤잖아요. 즉 종중이 내야 하는 제세 공과금은, 그러니까 종중이 내야 되는 제세 공과금은 2017년 6월 24일 전에 제세 공과금은 내는 겁니다. 그 전에요. 2007년 이때부터 3년간 1억 5천을 내고 그 이후에 3억 5천을 낸다 하는 계약서에 되는데,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 6월 24일 전에 제세공과금은 종중이 내는 겁니다. 그때 제세 제세 공과금은요, 알아보니까 연 9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2016년 4월 11일 총회 이후에, 그러니까 전 집행부, 이완희 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보증금 문제부터 2018년 8월 24일, 2018년이니까 2016년 2년 후가 되잖아요. 8월 24일 보증금 2억을 받고 계약하던 날, 마지막 계약서가 2018년 12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3억을 추가해서 5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그 이후에 제세 공과금하고 누락 대여금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12억 2,560 그러니까 12억 2,565만 8,691원 약 12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세 공과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누락 대여금이라는 말도 이렇죠. 참 우리가 좀 생소하게 보입니다. 누락시키다니요. 미복구 토지 소송비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전 집행부가 받은 금액이 21억 7,500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고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해서요.
요것도 임대료 계약서 내용을 이제 여기에 했는데요. 이것이 2014년 10월 29일 2차 계약서입니다. 2차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종중하고 서리CC하고 계약서를 했는데 이 계약서는 종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연CC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임대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사항의 임대료인데 인허가 기간, 공사 기간, 시험 라운드 기간 3년 기간의 임대료는 연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이후 30년간 임대료는 500억에 대해서는 16억 6,66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500억 대출을 이렇게 해서 원리금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건데 상환해 나가는 것이 매년 16억 약 17억씩 이렇게 갚아 나간다는 겁니다. 요거 및 그다음에 요것이 연 3억 원으로 한다. 그래서 3억 5천이라 2차 계약서는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차 계약서예요. 이거 2014년 11월 8일 계약서 내용입니다. 임대료에 관해서 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세연CC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 나오고 그거는 종중에 각 지파의 종중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치 인허가 근인데 3년간 1억 5천만 원을 하고 이후 30년간 3억 원을 한다. 3차까지는 계속 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직인이 찍혀 있고요. 4차 계약서는 2015년 3월 4일 계약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연 24억 7천만 수준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이 뭐냐? 500억에 대해서 30년 상환하는데 연 약 16억 7천만 원 정도 연 이렇게 갚아 나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운영비에서 연 3억 5천원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차 계약서에서 2018년 2월 26일입니다. 이 전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계약서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3년간 연 3억 5천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2017년 6월 24일부터 이제 3년, 이때부터 이제 정식 카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억 5천으로 30년간 3억 5천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6차 계약서가 이 마지막 계약서인데, 이것이 2018년 12월 10일 계약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연CC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 나온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종중과 세연과의 계약서지요. 여기서 보면 역시 또 2017년 6월 24일부로 3년간 임대료는 1억 5천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은 2018년 3월 8일에 지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임대료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2018년 6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해당하는 그 임대료를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언제 받았냐? 2018년 3월 8일에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3년 경과 후에 30년은 3억 5천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직인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2019년 11월 29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변경 6차 변경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계약서인데요. 이 문제점이 어차피 이것도 종중과 세연CC와 계약을 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했는 내용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연에서 일단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종중에서 나왔다 하는데 직인이 지켜지지 않고 세연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종중하고 세연하고 계약을 하되 직인이 안 지켜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중 각 지파에 종중에다가 설명회를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가짜거나
그 위조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건 날짜가 2019년 11월 29일인데 요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는 사본이라서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을 요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는 2019년도에 그 11월 29일에 계약을 했는 내용이고 그때는 이미 2019년 4월 10일부로 이 집행부나 이사회가 임기가 만료돼 버렸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25억을 임대 제일 처음에 대여금으로 이렇게 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25억을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다시 이제 임대 보증금이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아까 93억인데 25억을 하면 118억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상당히 큰 문제가 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2020년 6월 말까지 연안시 의정공파 종종 매각총회 죄송합니다. 매각총회를 통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종토를 매각하는데 그게 통하지 못할 경우에 그 25억을 건네줬는데 종종 총회비로 쓰라 이런 행토를 건네줬다는 거니 제일 처음에 대여금 행토를 해가 줬다는데 그걸 임대 보증금으로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네줬는데 통하지 못할 경우에 이 금액이 임대 보증금을 다시 임대차 계약 선납 임대료로 한다는 겁니다. 선납 임대료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5억이라는 돈을 임대 보증금으로 하면은 이건 30년 후에 다시 되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30년 동안은 묶여있는 돈이고 죽은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연시시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선납 임대료로 처리하는 게 자기한테는 이익이야 하면서 선납 임대료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러한 계약서는 직인도 안 찍혀 있으면서 설명회에 각 집에 설명해서 발표를 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사회나 집행부는 이런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상무적인 임기가 끝났으면은 상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지 이런 계약서 작성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임대료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2016년 4월 11일 전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로 임대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임대료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2018년 3월 8일 임대료 2억 5천만 원을 위해서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9억을 받고 23억을 받고 임대료만 34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세연시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의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억 5천만 원 받았다 하는데 다시 2억을 추가돼서 이게 이미 기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억 5억 상업 선지급을 했다. 이건데 이것은 작년 2020년 9월 24일 총회가 끝난 이후에 7억을 임대료를 선지급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종중에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요? 총회비 명목으로 23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썼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임대료로 선지급을 했다. 종중 차익금을 임대료 선지급으로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다 받아 썼다는 겁니다. 참 종중 재정을 완전히 파탄을 내는 겁니다. 종중 살려면 어떻게 산다는 건지. 그리고요, 8년치, 이미 29년까지니까 8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법적인 것도 가도 이거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에 23억이, 전체 화폐가
10.5억이니까 34억 5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요 자료는요. 2019년 3월 13일 총회가 있는데 총회 있기 전에 총회를 하기 위한 세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예, 한번 보세요. 2019년 3월 14일 총회를 하기 위해서 약 얼마 될까요? 한 6달 전에 2018년 8월 24일 날 2억 원을 건네줬고요. 종중에다가 또 12월 10일 날 3억을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5억이 건네졌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총회를 한 달 후에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2019년 4월 9일 총회를 대비해서 이것도 약 한 달 전에 5억을 또 건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019년 6월 14일 총회를 대비해서 이때는 이것도 약 한 달 전이지요. 한 달 전에 10억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왜 5억을 건네는데 10억을 건넸냐 하면은 이때 4월 9일 날 그때 총회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비, 소송비 해가지고 5억 5천을 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5천하고 여기에 5억하고 이렇게 해서 약 10억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참, 그러니까 돈을 소송비에 이기려고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펑펑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2020년 2월 21일 날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요것도 3개월 전에 2억을 종중으로 건네주고 요거는 약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한 달 전에 3억을 줘서 합해서 5억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을 총회비 형태로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 총회는 약 7, 8천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도 1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 4번이거든요. 4번의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4억이면 충분히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억을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9월 24일 날 총회를 위해서 이때는 돈이 없었어요. 임시 변통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나중에 총회 끝나고 7억을 받았는데 7억 받았는 그 돈마저 다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돈들이 전부 다 뭐예요? 종토 매각을 위한 위임장을 사기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법행위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역을 하면은 종토 매각을 위해 종토 매각을 찬성하는 위임장을 사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금액을 썼으면은 이거는 종중 공금으로 가지고 이 돈을 썼다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요. 2016년 4월 11일 총회 이후 이완희 전 지평부가 출범한 이래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아까 방금 봤듯이 34억 5천만 원입니다. 수입 전체는 합하면은 56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러한 금액이 수입 금액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4월 10일 총회 이후에 이완희 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지출 경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2017년 6월 24일 전의 제세 공과금은 그때 1년 제세 공과금은 약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1,000만 원, 900만 원에서 1,200원인데 1,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세 공과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016년 4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그때까지 제세 공과금을 1년 3개월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300만 원이 됩니다. 첫째요. 그래서 요 제가 종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있을 수 있는 항목을 전체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7, 8가지, 9가지 정도 항목이 쭉 나오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전부 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왔어요. 그래서 총회가 어쨌든 간 6번이 있었다. 2016년 4월 그때 처음 집행부가 출범할 때부터 9월 24일, 2020년 9월 27일까지만 전체가 6번입니다. 그래서 총회비가 약 6억 들어온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 사무실 임대료는 월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사무실 하나 추가해가지고 60만 원, 2개월 경과돼서 120만 원.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5년 하면은 3,6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60만 원짜리 2개월이니 120만 원 합하면은 종중 사무실 임대료는 3,720만 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인건비가요. 회장은 월 150만 원, 부회장 두 분인데 이것이 20만 원씩, 총무가 100만 원, 재무가 100만 원. 그래서 인건비는 월 39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90인데 1년을 하면 12달이니까 12달을 곱하고 다시 5년 동안 했으니까 5년을 곱하면은 그 인건비 전체가 20억 3,400만 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소송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전식은 4억 원의 총회 소송비 약 5억 5천만 원 들어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건 추정이고요. 제실 손괴 형사건에 대해서도 소송비가 변호사비가 3억, 이것도 확인은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금액을 썼다. 참 이런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 제실 손괴 형사건에 대해서는 종중돈으로 써야 되는 거냐, 자기네들이 배임을 해서 이렇게 한 것들을, 이런 거를 종중돈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복구 토지소송비가 4억 5천만 원인데 이것도 토지소송비가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세연시시에서 이렇게 작성한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만큼 들어갔다 하니까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9월 24일 총회 소송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그것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이사회를 할 때 교통비나 식대 이사회예요. 그래서 22명인데 1회 이사회 참석 거마비 및 식대를 1인당 20만 원씩 과거에 하거나 20만 원보다는 좀 더 적게 하거나 했는데 20만 원씩 잡았습니다. 한 달에 1회 이사회를 갖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22명 곱하기 12개월 12번 하니까, 그 다음에 연 5년을 하니까, 그리고 20만 원씩 나간다 하면은 2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와서 다시 또 종토를 매각한다 하면서 여러 번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2명 곱하기 지금은 넉 달 동안 해서는 4번이라 해서 4개월 20만 원씩 하면은 1,7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전체가 2억 8,160만 원 이사회 거마비 및 식대가 이렇게 됩니다. 또 참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회장, 총무, 재무 3명 전신값 주식, 그래서 1일 식대를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당 7,000원 전신값이 된다고 계산하고요. 그래서 1년 근무 이 세 분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보고, 근무는 공휴일을 빼고 나면은 252일 근무일입니다.
이걸 5년 동안 했다고 치면은 2만원씩 매일 2만원씩 252일 5년치 계산하면 2,5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상하수도 관리비, 전기세 하하수도 관리비, 이거를 한 달에 20만원씩 잡았습니다. 20만원 12개월이고 5년을 하니까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타 판공비가 좀 있을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지출이 될 만한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 주요 항목들이 전부 다 전체가 되고,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전체를 총계를 합했더니 25억 300만 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지출 경비가 제세 공과금이 1,300만 원, 총회비가 6억이고요. 그 다음에 종중사무 임대료가 3,720만 원이고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임금비가 2억 3,400만 원, 소송비가 13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거마비 및 식대가 2억 8,160만 원. 그 다음에 총무이자 중식 전신값이 2,520만 원. 관리비, 전기세 상한수도 1,200만 원. 그래서 이런 항목을 전체인데 그 외의 항목은 그거 없는데 합해서 25억 3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산하면 수입 총계가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보증금이 21억 7,500만 원이고 임대료가 34억 5천만 원이고 합하면은 56억 2,500만 원 됩니다. 56억이에요. 그걸 한다면 지출은 25억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은 빼고 나면은 31억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통장에 얼마나 남아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남아 있어야죠. 적어도. 여기에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2,200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이 빠진다 하더라도 30억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돈이 남아 없다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종중 재산을 전부 다 어떻게 다 탕진했는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장부에 많은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종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정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것도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원들이 나서서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장, 부회장도 총무도 이 장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가 당연히 다 밝혀야 되는데 감사가 포장하는 게 안 보여줘서 지난번에 과거에 소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종원들이 나서서 연명을 해가지고요,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안 될 때는 바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열람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종원들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삼짓돈을 쓰듯이 돈을 어떻게 그냥 펑펑 썼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상의 모든 수치와 자료는 정보를 제가 취합했고 전부 다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했고요. 일부는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연시시에서 나온 자료에서 정확하게 했는 것이고요. 다음에 종중회장이 회계장부 열람을 전부 다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도 보지 못하고 이사도들도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종중이 어디 있습니까? 종원이면 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장부상의 현황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 돈을 받아가지고 몇 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수입이 56억이 원이고요. 지출이 25억이 원이면은 그 차액이 만약에 1, 2억 된다면은 그냥 회계감사에 맡겨가지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따져보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뭐 10억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하겠지만 무려 31억의 차익이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문제는 회계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데 있고요.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종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예산 결산 보고도 없었습니다. 정말 쿨인 데가 있으니까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종원들이 나서서 연명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법원에다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해서 중요한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